한다라는 것은 일정한 값이 나오는 거고 기호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리미트라는 기호를 사용을 할 거고 리미트의 뜻이 제한이죠. 제한 또는 극한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 n이라고 하는 문자를 무한대로 보낼 거다라는 거죠. 이 n이라는 것은 수열에서 그 번째를 뜻해요. 번째. 몇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n번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n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건 끝부분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끝부분으로 갔을 때 그 일반항 an, 그러니까 항의 값 자체가 일정한 값이 나온다. 이게 수렴 자체, 이게 수렴을 표현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 또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로 간다라고 표현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앞에 부분을 잘 봐두시면 되는 거고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발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발산이라는 것은 양의 무한대 발산도 있고요. 음의 무한대 발산도 있고요. 진동이라는 것은 양도 음도 아니고 양에서 양음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일정한 값이 계속 되풀이 되는 거야. 2, 4, 2, 4, 2, 4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항이 2, 두 번째 항이 4, 세 번째 항이 다시 2, 네 번째 항이 4.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진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가거나 엄청나게 커지거나 음의 무한대로 가거나 엄청나게 작아지거나 진동, 일정한 값이 안 나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발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 대한 리미트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미트를 계산하는 방법이 일단 기본적인 건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이 둘 다 수렴할 때만 즉 이제 AN이 알파로 수렴하고요. BN이 베타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고 있을 때만 다음과 같은 1번, 2번, 3번, 4번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안 보이나? 자, AN이 알파로 BN이 베타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AN 뿔마 BN 뭐 플러스로 돼 있든 마이너스로 돼 있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항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수열들 두 개에 대해서는 n이 무한대로 가는 것을 따로따로 적용하면 돼. 그러니까 AN하고 BN이 둘 다 수렴한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 둘 다 수렴한다면 따로따로 리미트 AN 따로 리미트 BN 따로 계산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또는 뭐 알파 마이너스 베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플러스인 건 플러스, 뭐 마이너스인 건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보호 동순이란 뜻이고요. 알고 있는 말이죠. 그 다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AN C가 곱해져 있는 거야. AN에 C가 곱해져 있는 거.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이 상수를 나중에 곱하고 여기 있는 이 AN만 극한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AN이 극한으로 가면 알파로 수렴하겠죠. 그럼 알파의 C백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되어 있는 것도 따로따로 찢으면 돼. 나누기 되어 있는 것도 따로따로 찢으면 돼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리미트 계산이라는 건. 수렴한다라고 한다면. 알겠죠? 분모되어 있는 것도 뭐 분자 따로 분모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리미트 했네요. 그죠? 근데 이렇게 분모되어 있을 땐 분수형 되어 있을 땐 좀 주의해야 될 게 분모는 절대 0이 되면 안 돼요. bn 자체도 0이면 안 되고요. 베타도 0이 아닙니다. 수렴하는 값이 0이 되면 안 돼요. 분모가. 알겠죠? 그래서 분모가 0 되면 안 된다는 걸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극한값을 계산을 할 때 여기 있는 1-2번 요 내용대로 계산을 하지만 요 내용대로 계산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거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든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형이라고 불러서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새롭게 배웁니다. 이거 계산하는 방법을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이따 이제 문제를 보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간단하게 써져 있는 것만 살짝 보시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문자를 나누는데 나누면 뭔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나누면 뭔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돼 있을 때는 루트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두 종류로 문제가 나뉘어요. 그래서 루트가 있을 때는 유리화를 해주면 돼. 유리화를 하면 우리가 뭔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뭔가 나와요. 그 다음 루트가 없는 다항식일 때는 최고차항 묶는 건데 이거는 솔직히 할 필요 없거든. 좀 이따가 뭐 문제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문제가 있을 거야. 이거는 뭐 굳이 보지 않으셔도 이제 뭐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소관계라는 게 있어요. 대소관계는 누가 더 크냐 작냐 이런 걸 보는 건데요.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BN이 베타로 수렴하는 이러한 AN, BN에 대해서 AN이 만약에 BN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수렴하는 값도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AN이 항상 BN보다 작은 거야. 여기 N에 똑같은 값을 집어넣었을 때 A1하고 B1도 A1이 작고요. A2하고 B2도 A2가 작고요. 작거나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항상
모든 같은 n의 값에 대해서 항상 a가 더 작은 놈들이라면 수렴값도 항상 작거나 같다가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네, 요런 얘기를 했었을 텐데 기억날려나 모르겠네. 심지어 아이고 심지어 an과 bn이 작다라고 돼 있어도 수렴값인 알파와 베타는 작거나 같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등호가 있다 없다가 크게 상관이 없어. 알았냐? 등호가 없어도 수렴값은 등호가 있는 놈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자, 이 내용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AN하고 BN 사이에 항상 늘 껴있는, 사이에 껴있는 CN이라는 게 있어. 근데 AN도 알파로 가고요. 여기 있는 BN도 알파로 가는 거야. 그렇다면 사이에 껴있는 CN도 어디로 간다? CN도 알파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은 놈이니까 수렴값이 같다면 가운데 있는 놈도 수렴값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거를 샌드위치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이에 껴있다라고 해서 샌드위치 먹고 싶다. 샌드위치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아주 짧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등비수열의 극한은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한 가지 좀 더 알아둬야 될 게 있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이게 다가 아니거든. 뭔가 내용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래 n승이 돼 있으면 아래 n승 그럼 n이 1, 2, 3, 4, 5, 6 무한대까지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럼 커지는 과정 중에서 r이 계속 곱해지는 거죠. 도훈아 저기 정신 못 차리네. 그럼 r에 뭐 무한승 뭐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계속 커지고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될 때 r이 곱해지기 때문에 r이 얼마냐에 따라서 요놈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이게 결정이 된다고.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된다고. 근데 등차 수열은 왜 안 볼까요? 등차 수열은 볼 필요가 없죠. 일정하게 수가 계속 더해지는데 양수가 계속 더해지면 계속 커지잖아. 일정한 값이 나오지 않죠. 계속 커지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고 음수를 계속 더하게 되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따로 보지 않고요. 등비 수열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r이 만약에 1보다 크다면 무한대로 가요. 그러니까 뭐 2의 n승 생각을 해봐요. 2의 n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그러면 2, 4, 8, 16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지겠죠? 됐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r이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1의 n승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1의 1승, 1의 2승, 1의 3승, 1의 4승 이런 식으로 돼도 역시 계속 1이죠. 그럼 1로 수렴한다고요. 그래서 공비가 1일 때는 1로 수렴한다. 자,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는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진분수라는 거예요. 진분수. 분모가 더 큰 진분수. 진분수 형태는 무한승해주면 0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가지를 합쳐서 수렴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요게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요게 수렴 조건이에요. 수렴 조건. 알아두시라고요. 여기 문제에 나와서. 공비가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n승이나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게 누구야? 마이너스 3의 n승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 n에 1, 2, 3, 4 숫자를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마일 뿌리 1, 마일 뿌리 1 완전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마일 뿌리 1, 마일 뿌리 1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건 진동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3의 n승 같은 경우는 마3, 뿔9, 마27, 뿔 81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러지 마라! 그런 식으로 가니까 얘도 진동하는 거죠. 됐습니까? 됐냐? 알겠냐? 됐어?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요. 제일 첫 쪽에 있는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는 간단한 계산 문제들이기 때문에 역시 인강을 보시고 오신다면 다 풀이 가능한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인강 보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여기 있는 이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정도는 예습을 미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 실전 문제로 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본 내용을 모르면 문제 풀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거든. 알겠니?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들을 볼 건데 다 풀진 않을 거야. 몇 문제 풀어주고 나머지 문제들은 숙제가 될 거예요. 알겠죠? 니네는 왜 늦었냐? 소영아, 유경아. 어디 갔다 왔어? 자, 2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렴하는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아직은 우리가 계산법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이건 상식적으로 풀라는 문제예요. 상식적으로. 아직까지는 상식적으로 풀라는 문제입니다. 얘 같은 경우 좀 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 5분의 4 6분의 5 7분의 6 그럼 여기 있는 이 분수들을 살짝 보시면 분모가 1 더 커요. 분자보다 분모가 1 더 커요. 그죠? 그럼 뿔맛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진동이겠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이 값이 봐봐. 진동이네요. 미안합니다. 네. 자, 일단 봅시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 마 4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5 이렇게 되는데 홀수 번째에는 음수가 유지가 돼요. 짝수 번째에는 양수가 유지가 되고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이 값이 2분의 1, 4분의 3, 6분의 5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1 나는 분수인데 분모하고 분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0분의 999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얘는 0.999죠. 그죠? 그럼 여기는 요놈은 진분수 형태가 유지가 되지만 점점 분모랑 분자랑 차이가 줄어들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거의 얼마가 되겠냐? 끝까지 가다 보면 1이 되겠죠. 1이 되는데 홀수 번째에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짝수 번째에는 플러스 1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진동이 되겠죠. 진동. 그죠? 뿔 1과 마 1에서 그 간격이 점점 좁혀지지가 않는다고요. 뿔 1과 마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진동이 될 거야. 상식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봐봐. 마이너스 2, 1, 마 3분의 2, 2분의 1, 마 5분의 2, 3분의 1 되어 있는데 얘는 특징이 뭘까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니?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마 2에서 1이 됐어. 그 다음 마 3분의 2야.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5분의 2야. 3분의 1이야. 이거 어떻게 되고 있어? 얘도 뿔마가 왔다 갔다 하지만 여기 있는 숫자 값이 봐봐. 이거 얼마야? 0.6이죠. 0.5죠. 0.4죠. 0.3이죠. 그죠? 점점 숫자가 0에 가까워지고 있죠. 짝수 번째도 0에 가까워지고 있고 홀수 번째도 0에 가까워지고 있잖아. 맞냐? 이해돼요? 그럼 짝수 번째든 홀수 번째든 어쨌든 0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얘는 어디로 오겠어? 0으로 수렴하겠죠. 이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장은요. 알겠냐? 그 다음 3번은 뭐야? 2, 1, 2, 1. 이거 뭐야? 진동이네. 2, 1에서 좁혀지지 않잖아. 한 개의 값으로 좁혀지지가 않잖아. 왔다 갔다 하니까 진동이고요. 4번은요. 2분의 5, 3분의 10, 4분의 17. 이거 뭐야? 2고요. 얘는 2.5고요. 얘는 3.3333. 얘는 4.25. 그럼 어때? 값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 커지고 있지. 일정한 값이 되냐? 얘는 뭐예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겠죠. 계속 커지니까. 그지? 이해돼? 그 다음 얘는 뭐예요? 1000분의 1,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4 계속 커지는 거잖아. 분자만 1, 2, 3, 4, 5, 6, 7, 8, 9, 10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 뭐 어떻게 되겠어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수렴하는 건 뭐예요? 2번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요거 이상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요. 우리가 문제풀이를 다 한 건 아니니까. 알겠냐? 됐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문제들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n에다가 숫자를 막 집어넣어봐서 얘네들이 끝에 어떻게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 알겠냐? 그럼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유형을 보시면 여기 약간 팁 같은 게 나와 있으니까 혹시 문제 풀다가 잘 모르겠으면 위에 건 한번 보시고요. 어려운 문제는 체크해뒀다가 다음 시간에 질문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하는 것들을 조금 볼 건데 아직 부정형은 아니고요. 그냥 간단 계산하는 문제들만 보면 돼요. 그래서 리미트 성질이 뭐라 그랬어? 만약에 두 놈 다 수렴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대입하고 끝내면 된다라고 했었죠? 대입하고 끝내면 돼요.
봐봐. 자, an 플러스 bn 요놈은 6으로 가고요. an 곱하기 bn은 3으로 간대. 근데 an하고 bn이 뭐래요? 수렴한대요. 그럼 an의 수렴값을 알파라고 잡고요. bn의 수렴값을 베타라고 잡으세요. 됐습니까? 근데 이 알파 값하고 베타 값은 여러분이 지금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걸 보시면 돼. 리미트 an 플러스 bn이야. an도 수렴하고 bn도 수렴하면 따로따로 극한 계산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이거는 뭐예요? 알파 베타가 3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네 둘을 이용해서 이거 뭐야 이거? 이거는 결국 얘를 정리하면 뭐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얼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얘네 둘 나와 있고 이거 구하라고 하는 건 뭐야 이거? 곱셈공식 변형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 빼주면 되는 거잖아. 알고 있죠? 그럼 이거 이제 대입하고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요. 6의 제곱 36 마이너스 6 답은 30. 쉽죠? 됐냐?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으면 다른 문제도 풀어줄까? 다른 문제 뭐 딱히 볼 건 없는데. 이거 좀 볼까? 이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면 an은 n분의 1 마이너스 2라고 돼 있고 bn은 3 마이너스 n n분의 1분의 2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 n에다가 1, 2, 3, 4, 5, 6, 7, 8, 뭐 1000, 1억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계속 크게 집어넣는다라고 쳐봐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 n분의 1은 일단 뭐가 될까요? n분의 1은요. 0이 되죠. 그럼 0에다가 빼기 2가 있으니까 an은 어디로 수렴하는 놈이라는 거야? an은 마이너스 2로 수렴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 bn은 뭐니? bn은 어떻게 되니? n에다 1, 2, 3, 4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1 들어가면 1 곱하기 2고요. 2 들어가면 2 곱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모만 엄청나게 커져요. 근데 분자는 그대로 있잖아. 그럼 진분수 중에서 분모만 계속 커지면 얘는 점점 얼마로 가깝게 가냐? 0으로 간다라는 걸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뒤에 거가 0으로 가니까 3 빼기 0이니까 이거는 그냥 3으로 간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 A에는 마이 2로, B에는 3으로 가. 그럼 여기다가 마 2, 여기다 마 2,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돼. 그냥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알았어? 마이 들어가고 3 들어가면 돼요. 그럼 마 2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마 4 빼기 이 얼마야? 9인가요?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마 13 곱하기 마 2니까 26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됐냐? 돈 잃어서 내가 괜찮으니까 일어나. 일어나. 아니야, 일어나. 나 진짜 진심이야. 일어나. 일어나. 잠깐만, 이거 객관식이냐? 아니네, 주관식이네. 동훈아, 잘 거야 계속? 아프다고? 아이고야. 이따 쉬는 시간에 두통약 먹고 와. 자, 그 다음에 33번 문제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부정형들을 계산하는 걸 볼 건데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하는 놈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그 다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뭐 미정계수 결정, 뭐 이런 문제들을 이제 풀 겁니다. 자, 근데 풀기 전에 먼저 알아둘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용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이용하는 내용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가 n의 몇 승이든 상관없어. n의 몇 승이든 상관이 없어. 그리고 분자가 상수항이면 얘는 무조건 0으로 간다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는 거야. 알았냐? 분모가 n의 몇 승이든 상관이 없고요. 분자가 상수이면 얘는 0으로 간다라는 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얘 0으로 가는 거 맞아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요? 맞죠? 요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1 플러스 n분의 n이라고 돼 있어. 자, 그럼 얘를 잠깐 살펴보시면 n에 1, 2, 3, 4 집어넣어봐. 1, 2, 3, 4 막 들어가면 분모는 계속 커져요. 이것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무한대랑 무한대를 더하는 거니까 계속 커지지. 작아지겠냐? 커지죠?
분자도 역시 n에다가 1, 2, 3, 4 집어넣으면 분모도 역시 분자도 역시 계속 커져요. 그럼 분모도 무한대고 분자도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구나.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지? 분모하고 분자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분모의 최고차항이라는 게 뭐냐? 분모는 몇 차식이죠? 얘네 1차인 걸 알겠고 요 덩어리는 지금 몇 차인지 어떻게 알아? 루트 안에 2차는 루트 밖에서는 1차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분모 분자 둘 다 1차인 거예요. 얘도 1차고 얘도 1차야. 그럼 분모 분자를 n에 대한 1차, 즉 n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 나누기 n, 그 다음 분자도 n 나누기 n, 요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 분자는요 그냥 1로 끝나죠. 근데 분모는 여기 있는 나누기 n이 얘한테 분배가 돼요. 근데 자 얘를 나누려고 봤더니 얘는 그냥 n에 대한 다항식이 아니야. 야, 이거 뭐하냐? 정신 차려. 나누기 n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누기 n이 아니라 얘는 루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 루트로 바꿔줘야 돼요. n이라는 건 루트로 바꾸면 루트 n제곱이거든. 그럼 나누기 루트 n제곱 할 거야. 그럼 뭐 어떻게 돼? 암산이 안 되면 이렇게 써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고. 분모하고 분자 둘 다 루트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 한꺼번에 합쳐서 쓰시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따로따로 찢어보면 되잖아. 그럼 따로 찢으면 얘는 1 되고요. 얘는 루트 n제곱분의 1 되는 거예요. 그럼 써볼게 한번. 1 되고 플러스 n제곱분의 1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요 모양을 가만히 보시면 니네 바로 갈 수 있어. 그냥 여기 있는 요놈 n제곱 따로따로 나눈 것에 불과해. 알았어? 그래서 1 플러스 n제곱분의 1 되는 거고, 자 뒤에 있는 요놈도 n으로 나누면 1 되는 거죠. 그럼 분모 문자를 이렇게 똑같은 놈으로 나눴으니까 얘를 갖다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보려고 하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 보려고 하는 거잖아. 자 일단 분모, 분자 따로따로 봤는데 분자 보니까 분자 수렴하죠. 상수니까 수렴하죠. 분모 분자 따로따로 리미트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리미트를 볼 건데 얘도 1로 수렴하니까 얘만 따로 리미트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 여기서 n을 갖고 있는 게 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리미트만 계산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야 그러면 n에 몇 승이 있든 상관없어. 이 분수 형태에서 분모가 n이고 n이 몇 승이 있든 상관없죠. 분모가 n이고 분자가 상수라면 얘는 항상 어디로 간다? 0으로 사라진다 이 얘기야. 그럼 얘가 0으로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 분모는 1 플러스 1분의 분자는 1. 답은 2분의 1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럼 얘는 0이 아니라 2분의 1이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2분의 1이라고 하는 요 값이 여기서 1 나왔고 여기서 1 나왔고 여기서 1 나왔잖아. 얘는 그냥 1이 아니라 루트 1인 거죠. 루트 1 플러스 1이니까 1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루트 1이라고 보시면 돼요. 루트 1. 아시겠죠? 루트 1과 1이 나와서 2분의 1 나온 건데 여기는 요 값이 뭐라는 거야? 요 1은 뭐였죠? n제곱의 개수였죠. 1. 여기 있는 1은 뭐였죠? 여기 있는 1의 개수였죠. n의 개수였죠. n의 개수 1. 맞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요 놈은 뭐예요? 요 놈은요? 요 놈의 개수였죠. 1. 그죠? 그럼 여기 있는 1, 루트 1. 그죠? 여기 있는 1, 여기 있는 1을 썼다라는 건데 여기 있는 1이 왜 남았을까를 잘 생각을 해봐. 분모하고 분자가 같은 차수라서 최고차항의 개수만 남은 거야. 분모의 최고차항은 n에 대한 1차니까 루트 안에서 n제곱의 개수 1, 루트 1. 그 다음 얘도 1차니까 1, 얘도 1차니까 1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 분자 차수가 같으면 이렇게 나눗셈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 바로 갈 수 있어. 여기 루트 1 남는구나. 여기 1 남겠구나. 여기 1 남겠구나. 그래서 이거 계산해서 2분의 1이라고 바로 써도 돼요. 알겠죠? 그럼 밑에 것도 한번 비슷하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봐. 분모 몇 차고 분자 몇 차냐? 2차, 2차예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 그럼 차수를 비교했더니 차수가 지금 어때요? 같죠? 얘도 2차, 얘도 2차잖아. 그럼 2차 한계수만 남기면 돼. 2차 한계수 얼마야? 1이잖아. 그 다음 여기 2차 한계수는 뭐예요? 이거 전개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2n제곱이죠? 그럼 2n제곱이니까 2차 한계수는 2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2 맞죠? 됐습니까? 됐어? 그 다음 얘도 보세요. 루트 16n 플러스 4분의 루트 n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모하고 분자가 n에 대한 몇 차예요? 둘 다 2분의 1차, 2분의 1차죠. 그럼 차수가 같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루트의 개수 남기면 돼요. 루트 n의 개수가 얼마예요? 루트 16이잖아. 루트 16분의
분자는 루트 n의 개수니까 루트 1이죠. 그럼 계산하면 이거 4분의 1이잖아.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거 애들이 실수하는데 16분의 1이라고 쓰거든 애들이. 그러면 안 돼. 얘는 그냥 16이 아니라 루트 16인 거야. 알았냐? 소영이 눈 감고 있냐? 유경아? 유경아? 아니지, 보고 있죠? 그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4분의 1 되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애들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16분의 1이라고 쓰는 애들 진짜 많아. 큰일 나거든요. 알았냐? 루트 16분의 루트 1인 거야. 루트 살려줘. 알았지? 그 다음 얘는 뭐예요? 둘 다 똑같이 2분의 1차, 2분의 1차니까 최고차항에서 얼마 나와요? 루트 1 남고요. 여기도 루트 1 남고요. 얘도 루트 1 남죠? 그래서 2분의 1 된다라는 겁니다. 얘도 맞는 거.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맞는 거예요. 알겠냐? 됐냐?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하는 거고요. 자, 지금 문제를 풀어봤는데 수렴하는 경우만 나왔는데 수렴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없으니까 그냥 쓸게요. 분자하고 분모를 봤을 때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이렇게 두꺼워 이거.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잠깐만 지우고 다시 쓸게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랑 비교했을 때 분자 차수랑 분모 차수가 같으면 수렴을 하고요. 최고차항의 개수비를 쓰시면 돼요.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분자 차수랑 분모 차수랑 만약에 다른데 분자 차수가 더 크다라고 하면 작은 것부터 먼저 얘기하죠. 분모 차수가 더 커요. 분모가 차수가 더 크면 얘는 역시 수렴하고요. 개수비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0으로 가면 돼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분자 차수랑 분모 차수를 비교했을 때 분자 차수가 더 큰 거야. 그럼 이때는 발산합니다. 발산하는데 플러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해요. 이건 부호를 잘 따져보시면 돼요. 부호를 잘 따져서 플러스로 가는지 마이너스로 가는지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 제곱분의 마이너스 3 n 3승 플러스 7 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얘는 어디로 갈까요? 플러스 무한대일까 마이너스 무한대일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요. 왜? 최고차항을 봤더니 요놈은 n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야. 근데 얘는 마이너스 3이잖아. 그 플러스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살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도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거 플러스 무한대로 갑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 됐냐? 나눠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플러스 무한대인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 이건 최고차항 개수비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알겠죠?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이 풀어보시도록 하시고 미정계수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미정계수 문제 봅시다. 자, 봐봐. 여기 우리가 극한으로 계산해야 될 놈이 식이 완벽하게 나오지가 않았어. A 플러스 B, A하고 B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잖아. A하고 B를 모르고 있잖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극한값을 주는 거죠. 극한값을. 그죠? 극한값이 3이래. 얘가 3으로 간대. 3으로 간다는 거야. 그때 이제 A하고 B가 얼마냐라고 질문을 하는 건데 봐봐. 3이라는 놈으로 수렴을 하려면 분모가 지금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잖아.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3으로 수렴하려면 얘도 무한대로 가야 되는 거고 분모하고 분자의 차수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차수가 같아야 돼. 그럼 여기는 n제곱 요 2차항이 죽어야 되죠. 없어져야 되죠. 따라서 a 뿔 b가 0이다 라는 거고요. 알게 됐죠? 그 다음 얘가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분모도 1차, 분자도 1차고 1차니까 1차항의 개수비 2분의 b가 얼마라는 거예요? 3이라는 거죠. 됐냐? 이해돼? 그럼 따라서 b는 얼마? b는 6이 나오고요.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 나와요. 그럼 6하고 마이너스 6 가다가 이제 뭐 곱한 거 36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게 좀 그나마 좀 쉬운 거고 나중에 나올 문제는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죠. 할 수 있을 거야 아마.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 다 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부정형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보시면 봐봐. n이 무한대로 갈 때 4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 마이너스 2n이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루트와 2n 요 두 덩어리로 보시면 되는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요놈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이거 무한대로 가죠. 여기 있는 2n도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잖아. 근데 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봐봐. 자, 얘도 보도록 할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마이너스 4n 돼 있어요. 이것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이것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로 봐야 되는 거잖아. 그지? 하지만 얘는 상식적으로 그냥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 왜냐면 이 무한대끼리 빼고 있는 거가 차수가 지금 어때요? 앞에 건 2차인데 뒤에 건 1차잖아. 차수 큰 놈이 가는 쪽으로 따라가.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건데 얘는 플러스 무한대에 마이너스잖아. 그럼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데 1차가 더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n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요거 무한대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 항이 덩어리가 두 개가 있잖아. 그지? 차수가 앞에 거가 큰 거니까 얘는 무한대로 간다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 알겠냐? 이런 건데 얘는 지금 봐봐. 앞에 거는 루트 4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고요. 얘는 2n이에요. 그 앞에 거 몇 차? 1차잖아. 뒤에 것도 몇 차? 1차잖아. 그럼 1차니까 1차 차수가 같은 거니까 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정형이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야. 얘는 알 수 없어서 얘는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면 루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지? 앞부분에 뭐라 그랬지? 유리화를 하라 그랬죠. 유리화를 하시면 돼요. 유리화가 뭐죠? 유리수로 만들어주는 건데 원래는 분모의 유리화만 니네가 배웠잖아. 그지? 중3 때 분모의 유리화만 배웠는데 얘는 분자의 유리화를 해주시면 돼요. 1분의 루트 4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라고 보시고 마이너스 2n이라고 보시고 분자의 유리화를 해주면 돼. 자, 그럼 여기다 곱할 게 뭐야? 곱할 게 뭐죠? 루트 4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죠? 그 다음 플러스 2n을 곱해야 되죠? 가로치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도 가로해야 되는 거 알죠? 이렇게 써놓고 어떤 멍청이는 얘만 분배하더라고. 그럼 큰일 나. 알겠죠? 그 다음 1에 곱하는 거는 얘랑 똑같은 거 곱해야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거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 다 안 써도 돼. 근데 고2잖아. 암산으로 가능하잖아. 그지? 이거 쓰지 말고 여기서 요놈으로 바로 가자고. 어떻게 가? 봐봐. 얘네들을 굳이 쓰지 않아도 돼. 자, 여기 분모에 1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플러스 된 거 곱할 테니까 분모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4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고 플러스 2n이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분자는 뭐가 될까요? 분자는 뭐가 될까요? 요놈이랑 제곱해서 빼지는 게 되겠죠. 그럼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이야.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을 쓰면 어떻게 돼요? 얘는 루트 빠진 4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만 남을 거고요. 얘는요 4n제곱이 되잖아요. 그럼 4n제곱 빼기 4n제곱만 날라가는 거야. 그럼 결국 남는 건 3n 플러스 1만 남는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유리화를 해주면 요식이 되는 건데 요식이랑 똑같은 식이라는 거거든. 그럼 결국 내가 계산할 건 여기다 리미트 달려준 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 분모 뭐야? 이거 무한대고 얘도 더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랑 무한대 더하면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서 분모 분자 최고차항 계수 차수를 비교를 하셔야죠. 차수를 비교하시면 어떻게 돼요? 분모 몇 차예요? 1차죠. 분자도 1차죠. 그럼 최고차항 계수 b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뭘로 가요? 누구만 남아요? 루트 4만 남아요. 얘는 누구만 남아요? 플러스 2만 남아요. 얘는 누구 남아요? 3만 남잖아요. 그럼 답 쓰시면 돼. 그럼 얼마? 4분의 3 되는 거예요. 알겠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걸 계산하는 거 알겠어요?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화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미정계수 결정 문제도 보도록 합시다. 똑같아요.
봐봐. 루트 n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2고요. 얘는 an 플러스 b라고 돼 있는데 얘가 2로 수렴한대. 2로 수렴한대. 봐봐. 잘 생각을 한번 해보자. a가 만약에 음수라고 한다면 무한대에다가 마이너스 n이니까 플러스 n으로 바뀌어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돼요. 그럼 무한대로 가잖아. 그지? 2로 수렴하지 않겠죠? 맞죠? 그럼 안 되잖아. 2로 수렴하는 걸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a가 양수라는 거예요. a가 양수이고 앞에 거 무한대, 뒤에 것도 그냥 플러스 무한대가 돼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는 거야. 그래야지 부정형으로 계산해서 2로 수렴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알겠냐? 자, 그러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니까 뭘 하겠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 유리화 해야겠지. 그럼 유리화를 해봐. 유리화하면 어떻게 돼? 바로 쓸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바로 쓸게요. 그리고 분모하고 분자를 나눠주시고, 분모는 뭐가 되는 거야? 원래 분모는 1이었었죠. 분모는 1. 분모는 1이었잖아. 분모 1 쓰시고, 1 쓰면 안 되죠. 1에다가 누굴 곱했겠냐? 누굴 곱했겠어? 이거 플러스 된 거를 곱할 거 아니야. 루트 n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2라고 쓰고, 그 다음 플러스 an 뿔 b라고 쓰시면 돼요. 어머니 오셨어? 잠깐만. an 뿔 b라고 쓰시면 돼요. 알겠어요? 됐냐? 그 다음 분자는 뭐가 될까요?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뺀 걸 쓰겠죠. 그럼 제곱 뺀 거 써봐. 그러면 n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2에서 빼기. 자, 요놈의 제곱이잖아. 제곱한 거 써.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a제곱 n제곱 그 다음 플러스 2ab n 플러스 b제곱이죠. 됐습니까? 자, 이거 썼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로 간다? 2로 간다.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분모 몇 차예요? 1차죠. 얘도 1차고 플러스 1차니까 분모 1차. 근데 분자가 봐봐. n제곱도 있고 여기도 n제곱이 있잖아. 분모 2차잖아. 1차분의 2차가 되면 어디로 가겠어? 무한대로 가겠죠. 근데 무한대가 아니라 2잖아. 그럼 결국 얘랑 분모랑 분자랑 차수가 어떻다? 같다. 그러면 얘랑 계산해서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a제곱이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야. 됐냐? 그럼 a는 얼마? 뿔마 1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a는 양수니까 a는 1이겠죠. 됐어? a가 1인 거 알았어. 그럼 a가 1이니까 얘가 1 들어가서 얘 지우고 얘 지우면 돼. 그죠? 그럼 결국 남는 거 다시 써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 귀찮다. 플러스 뭐시기 썼다라고 치고요. 분자는 4n 마이너스 2 남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건 누구 남아요? a가 1이라며 그 마이너스 2bn 남죠? 2bn. 그죠?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이 남죠. 됐습니까? 얘도 써야 되겠다. n제곱 뒤에는 a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n 뿔 b라고 쓰시면 되겠죠. 얘가 2다. 요거잖아. 자, 그럼 여기서 분모 1차, 분자 1차가 됐으니까 난 최고차항 계수만 남길 거야.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야? 1이고요. 루트 1이죠? 여기는 얼마예요? 플러스 1 남고요. 분자는 누구 남아요? 4 남고요. 마이너스 2b 남죠? 1차가 4n하고 마이너스 2bn이니까. 그럼 4 마이너스 2b가 남아요. 그럼 얘가 얼마다? 2다. 그럼 b는 얼마예요? 0인가요? 맞아요? 됐어요? 됐죠? 예. 그럼 a는 1이고요. b는 0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 나오겠네요. 됐냐? 일단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뒤에 있는 문제 좀 더 풀게요. 좀 쉬세요.